역사가 묻고 답해야 할 시대적 질문을 던지는 것이 현재를 사는 사람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역사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구려사를 통해서 바로 현재적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 역사가로서의 제가 고구려를 이해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서 한국고대사를 가르치고 있는 정호섭입니다. 제가 전공하는 분야는 한국고대사 가운데서도 주로 고구려사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란 무엇일까요? E.H. 칸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역사가는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현재적 입장에서 통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고구려사인가? 많은 사람들이 고구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TV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주몽, 연개소문, 태왕사신기 이런 것들이 바로 고구려를 소재로 했던 드라마와 영화들입니다. 고구려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구려는 한반도와 만주를 지배했던 강력한 고대 국가입니다. 수화당이라는 중국의 거대 제국과 70년간이나 맞서서 싸워서 내분으로 멸망했지만 결코 쉽게 굴복하지 않았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때문에 고구려의 역사는 자랑스러운 역사임과 동시에 아쉬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구려가 만약 통일을 했더라면 이라는 역사의 가정을 생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더 넓은 만주 땅이 고구려 땅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런 역사적 가정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고구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고구려가 현재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고구려가 남긴 유적과 유물을 살펴보면 만주에 있는 강개토항비, 거대한 고분인 장군총,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고분벽화, 중국과 외세 세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쌓았던 수많은 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평창올림픽 개막식에도 고구려를 모티브로 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고구려는 비단 영광스러운 역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만주의 광활한 영토를 가졌던 국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라는 고구려 이미지, 그 외에 우리가 현재적 관점에서 고구려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의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그 현재적 의미에 대해서 5가지 정도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고구려의 국명에 관한 것입니다. 고구려는 고려라는 국호를 동시에 가지고 있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영문 표기가 코리아입니다. 그 코리아라는 어원은 고려시대에 벽난도를 출입했던 아라비아 상인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구려 시대에도 고려라는 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나 충주 고구려비, 그리고 중국 문헌이나 다양한 사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코리아의 어원은 바로 고구려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구려는 우리 국명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국가입니다. 현재 고려대학교도 영문 표기를 코리아 유니버시티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 코리아 유니버시티도 바로 고구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천 김성수 선생이 교명을 정할 때 고구려의 위대한 기상을 이어받겠다라는 취지로 교명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남북 간의 이질성 극복과 관련한 것입니다. 남북 분단 그리고 남북 대결로 인한 남북 간의 심각한 이질성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분야에서도 두드러지겠지만 특히 역사학 분야에서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사회에 관해서는 남북이 역사 인식에 대해서 동질성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그동안 남북 교류에 있어서 고구려사가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남북의 역사 인식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고구려사로부터 시작하여 고조선, 고려 이후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역사 인식의 간극을 좁혀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고구려가 백제, 신라, 가야 등에 대해서 가졌던 동료의식은 바로 남북 간 대결 국면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민족의식과 연결될 수 있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통일의지로 실현될 것입니다. 해방 후에 민족 통일국가 건설을 하지 못한 우리의 상황에서 고구려는 바로 그러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현재적 의미는 동북아시아의 공동 번영과 평화와 관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해 한중 간의 역사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는 이론으로 영토지상주의적 패권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구려사도 중국사로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하여 역사적 개성성을 우위에 놓고 고구려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중 간의 역사 갈등은 두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고구려사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한중이 이 역사 갈등 문제를 잘 풀어야만이 동북아의 공동 번영과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현재적 의미는 우리나라의 이주 정책과 관련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이주민이 200만 명에 가까운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많은 이주민을 포용했던 다종족 국가였습니다. 많은 이주민을 포용하고 융화시켜서 고구려 국가의 발전을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고구려는 이주민에게 일방적 강요와 편입이 아닌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해 주었고 그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바로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주민 정책의 모델은 바로 고구려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고구려사가 가지는 현재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적 의미는 국제 정세와 이와 관련한 외교에 관한 것입니다. 고구려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 정세를 통해서 고구려가 당시 어떤 외교를 펼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이와 연동된 외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구려는 역사적으로 외교 능력을 보여줬고 바로 그 외교 능력의 힘이 고구려를 발전시키고 평화를 유지한 힘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교 능력이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한국에게 외교적 리더십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고구려의 외교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구려가 가졌던 국제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외교 능력이 바로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이상 고구려는 포용력 있고 진취성 있고 역동성 있고 다양성 있고 국제성 있는 국가로서 주목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는 과거의 영광스러운 역사만이 아니라 현재적 관점에서도 바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제화 시대에 자국사 중심의 민족, 국가라는 틀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시대차 착오적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도 역사 인식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은 한중일 공동의 목표이고 때문에 근대 국민국가가 만들어 놓은
역사인식의 통념에서 비롯된 틀들을 점차 해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역사가 묻고 답해야 할 시대적 질문을 던지는 것이 현재를 사는 사람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역사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구려사를 통해서 바로 현재적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역사가로서의 제가 고구려를 이해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